2달 전쯤 제가 플러그 파워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 회사를 단순히 위기 기업으로 보진 않았죠.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았지만 동시에 회복 가능성이 남아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장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고 실적이 발표되면서 자금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겼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플러그 파워는 늘 희망과 의심이 공존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균형이 조금씩 기울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의 조짐, 대규모 자금 유입, 그리고 투자자 심리의 반전.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시장의 시선이 다시 이 회사를 향하고 있죠.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과 그 이후 2달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지금의 플러그 파워가 어디쯤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제 투자 스타일 기준에서 본 플러그 파워의 의미, 이 종목을 어떤 비중으로, 어떤 시점에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2달 플러그 파워 주가는 변동성이 컸습니다. 9월 초 약 1달러 중반에서 출발해 9월 말엔 4달러 초반까지 올라섰죠. 단 한 달 만에 2배 이상. 하지만 10월로 들어오면서 다시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흐름은 플러그 파워답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항상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급등은 단순한 반등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무언가 달라진 걸까요? 우선 시장의 초반 반응을 보면 9월 급등의 출발점은 수급 변화였습니다. 8월 말까지 플러그 파워는 전체 유통 주식의 약 30% 가까이가 공매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워낙 의심이 깊었던 종목이죠. 그런데 9월 들어 숏 포지션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이전 분기 실적 이후 더 나빠질 건 없다는 심리가 커졌고 일부 숏이 환매수에 들어가면서 단기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한마디로 의심이 두터웠던 만큼 반응도 컸다고 보입니다. 이런 수급 반전 구간에 새로운 재무 이벤트, 즉 워런트 유도 가능성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공식 발표는 10월 8일이었지만 시장은 이미 그 전부터 대형 기관이 조기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조금씩 감지하고 있었죠. 그 기대가 9월 후반 주가를 끌어올렸다 생각됩니다. 즉 워런트 소식이 급등을 만들었다기보다 급등이 워런트 소식 내용을 선반영하여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발표 시점에는 이미 주가가 하락 전환 중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소문으로 오르고 뉴스로 내렸다에 가까운 패턴이었죠. 그래도 이 계약의 구조 자체는 시장에서 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기존 기관 투자자 한 곳과의 계약으로 보유 중이던 워런트 1억 8,543만 주를 전량 조기 행사받아 3억 7천만 달러 현금 유입을 확정지었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수량의 신규 워런트가 발행됐죠. 행사가 7.75달러. 당시 주가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시장은 이걸 당장의 파산 리스크는 벗어났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명확한 이면도 있습니다. 우선 희석 리스크입니다. 신규 워런트까지 포함하면 잠재적으로 3억 7천만 주 이상의 추가 발행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현재 주식수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죠. 즉 완전 행사되면 지분 희석은 불가피합니다. 또 행사가가 7.75달러라는 건 단기적으로는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가가 3, 4달러 수준이니까요. 결국 14억 달러 추가 유입은 잠재력일 뿐 보장된 현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계약을 구조적 해결책이 아닌 단기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소식을 긍정적으로 본 이유는 현금 흐름에 즉각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플러그 파워는 2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 약 1억 4천만 달러, 여기에 리볼버 한도 3억 달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고 분기 현금 소진 규모가 컸고 그 상황에서 3억 7천만 달러가 들어오면 단순 계산으로 현금성 자산은 약 5.1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즉 지금 당장 무너질 일은 없다는 메시지가 투자 심리를 바꾼 겁니다. 다만 냉정하게 보면 여전히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실적은 여전히 적자고 손익분기점은 최소 2026년 이후로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워런트 유도라는 방식 자체가 정상적인 자본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마지막 카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은 이번 발표 이후 단기 차익 실현과 함께 다시 중립 포지션으로 돌아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9월의 급등은 숏 커버링과 워런트 기대감, 실적 방향성 개선이 겹친 결과였고 10월의 하락은 실제 워런트 발표 이후의 피로감과 차익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결과였습니다. 시장이 다시 묻고 있는 거죠. 현금은 확보했지만 이제 무엇을 보여줄 건가? 결국 이번 랠리의 의미는 회복이 시작됐다보다는 생존에 성공했다에 가깝습니다. 즉 한 고비는 넘었지만 여전히 버티는 싸움의 중간 지점이라는 겁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 워런트 구조가 실제로 재무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희석, 부채, 현금 흐름 측면에서 회사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 워런트 유도 거래를 통해 약 3억 7천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다고 말씀드렸죠. 겉으로 보면 꽤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실제로 회사를 얼마나 버티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체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플러그 파워의 현금 흐름 구조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분기 기준 보유 현금성 자산은 약 1억 4천만 달러, 여기에 리볼버 대출 한도 3억 달러가 더해져 총 약 4억 달러대 유동성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영업활동에서는 분기당 약 2억 3천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었죠. 단순 계산만 해보면 외부 조달이 없을 경우 약 2개월 버틸 여력이 남아 있었던 셈이죠. 여기에 워런트로 3억 7천만 달러가 추가되면 총 현금은 일시적으로 약 5.1억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따라서 단기 유동성 위기는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버틸 시간을 조금 더 벌었다는 뜻일 뿐 구조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음은 부채 구조입니다. 플러그 파워의 총 부채는 10에서 11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중 단기 차입금이 약 3억 달러, 장기 부채가 7, 8억 달러를 차지하죠. 특히 2026년 만기의 전환사채 1억 4천만 달러가 핵심 리스크로 꼽힙니다. 이 부분은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결국 현금 상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즉 지금 워런트로 확보한 현금이 미래의 부채 상환을 위해 잠식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숨통이 트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현금 관리 싸움이 남아있는 거죠. 회사의 현금 사용처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최근 탱큐에 따르면 영업활동 외에도 조지아, 루이지애나, 테네시 수소 플랜트 건설 캐펙스가 분기당 1억 달러 이상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IR 자료를 보면 회사는 2026년까지 10개 이상의 플랜트를 상업 단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속도입니다. 투자비를 줄이면 성장 로드맵이 늦어지고 계속 지출하면 다시 자금이 모자랍니다. 결국 성장과 생존 사이의 균형이 가장 큰 과제죠. 또 하나 짚어볼 건 희석 리스크의 현실성입니다. 10월 워런트 유도 이후 새로 발행된 신규 워런트 1억 8천만 주는 주가가 7.75달러를 넘지 않으면 행사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잠자는 옵션에 가깝지만 만약 내년까지 주가가 회복된다면 대규모 주식이 한꺼번에 풀릴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단기 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유동성은 확보했지만 자본 효율성은 여전히 낮다는 아주 복합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구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거래를 강제적 구조 조정 없는 자금 확보로 평가합니다. 즉 채무 조정이나 대규모 증자 없이 시장 내 기존 투자자와의 계약으로 현금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가장 덜 나쁜 방식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선 신용도 훼손을 최소화한 조달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 모든 판단은 실적 개선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수소 생산 플랜트의 가동률이 실제 매출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느냐, 그리고 전해조 판매가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로 자리 잡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단기 자금만으로는 손익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이미 시장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 워런트 유도는 시간을 산 거래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구조를 바꾼 게 아니라 실적이 변할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생산 효율을 올리고 적자 폭을 줄이고 재무 체질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같은 이슈는 다시 반복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플러그 파워는 유동성 위기에서 탈출한 기업이지만 아직 자생 가능한 기업은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파산 리스크는 줄었지만 추가 자금 조달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두 문장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은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있을까요? 다음 3부에서는 최근 어닝콜에서 CEO가 직접 언급한 내용, 생산 효율, 전해조 사업, 그리고 2026년 손익 목표를 중심으로 회사가 말하는 다음 단계의 플랜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부에서 플러그 파워가 워런트를 통해 시간을 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시간 안에 회사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을까요? 이번 3분기 어닝콜에서 CEO 앤디 마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비교적 솔직하게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된 건 생산 효율 회복이었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그동안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특히 조지아와 루이지애나 플랜트 초기에는 설비 가동률이 불안정했고 그게 곧바로 마진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어닝콜에서 CEO는 조지아 플랜트가 2025년 초까지 1일 45톤 생산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상업 생산에 들어간 조지아 공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하루 30톤 이상의 액화수소를 안정 공급할 예정이고 이게 안정화되면 연료비 절감 효과가 분기당 약 2천만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 즉 회사가 스스로 생산한 수소로 비용 구조를 개선하려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두 번째는 전해조 사업의 성장입니다. CEO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전해조 사업의 수억 달러 규모 파이프라인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2분기 매출에서 전해조 부문이 20% 이상을 차지했고 유럽 정유사 및 산업용 고객향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단순 장비 판매가 아니라 설치, 운영, 유지 보수까지 포함한 통합 솔루션 모델로 전환 중이라는 점도 강조됐죠. 시장 입장에선 이게 중요합니다.
팔고 끝나는 매출이 아니라 장기 매출 흐름이 생기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세 번째는 마진 개선의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플러그 파워는 그동안 매출이 늘어도 적자가 커졌습니다. 원가 통제와 생산 단가 하락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어닝콜에서 경영진은 2025년 중반부터 총이익률이 플러스 전환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수소 플랜트 가동률 상승, 외부 조달 비용 감소, 서비스 부문 마진 회복.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다면 올해 마이너스 30% 수준이던 총이익률이 내년엔 0에서 10%대 초반까지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생산 효율이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되지 않거나 수소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이 목표는 다시 미뤄질 수도 있죠. 네 번째는 리더십과 구조 조정 신호입니다. 이번 분기부터 CO와 CFO 라인이 모두 재정비됐고 내부 비용 통제 전담 조직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CEO는 조직 효율화 없이는 기술만으로 흑자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인건비가 약 12% 줄었고 연구개발 외의 비용 항목은 대부분 축소됐습니다. 다만 인력 감축보다는 운영 구조 단순화와 제조 공정 집중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성장형 조직에서 생존형 조직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는 리더십의 전환도 준비 중입니다. 현재 CRO인 호세 루이스 크레스포가 2026년 3월에 정식 CEO로 취임할 예정이며 앤디 마시는 전환 기간 동안 CEO 역할을 유지한 뒤 이사회 의장으로 자리를 옮길 계획입니다. 이 인사 변화는 단순한 조직 변화 이상입니다. 기술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수익 중심의 지속 가능 전략으로의 상징적 전환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EO가 직접 언급한 가장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소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산업을 만들고 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2년 전만 해도 플러그 파워의 사업 설명은 연료전지 수소 경제의 비전이었죠. 지금은 비전이 아니라 손익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배경엔 AI 전력 수요, 정부 보조금, 그리고 수소 허브 구축 같은 외부 동력도 함께 작용하고 있죠. 다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CEO의 말은 언제나 계획이지 결과는 아닙니다. 2025년 흑자 전환, 2026년 손익분기 달성, 이런 목표들은 시장에 이미 여러 번 들어온 약속이죠. 이번에는 실제로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다음 분기부터 숫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CEO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티는 단계를 지나 구조를 바꾸려 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구조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즉 회사는 방향을 잡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다음 4부에서는 바로 이 전략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기관과 애널리스트들이 플러그 파워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목표 주가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이 회사의 현실적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플러그 파워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엇갈려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고 보지만 또 다른 쪽은 아직은 착시일 뿐이라고 말하죠. 그 온도차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최근 몇 달간 발표된 기관 리포트들을 보면 공통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신뢰의 재건. 회사가 아직 이익을 내고 있진 않지만 최소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해석은 완전히 갈립니다. 긍정적인 쪽부터 보면 이번 워런트 유도를 리스크가 아닌 폭구의 첫 단추로 평가합니다. 기존 투자자가 자금을 추가로 투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다는 신호로 읽히죠. 실제로 일부 리포트에서는 단기 바닥 통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를 5에서 7달러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웨인라이트는 7달러로 상향, BTIG는 5달러 중립 의견을 유지하며 2025년 수소 생산 효율이 실적으로 연결되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보수적인 쪽은 훨씬 냉정합니다. 마켓비트와 팀랭스 기준으로 보면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12개 주요 리포트 중 바이는 2곳뿐, 나머지 10곳은 모두 홀드 또는 뉴트럴 의견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 역시 6달러 중반대, 시장이 여전히 관망 단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리서치는 이번 랠리를 실적 개선이 아닌 숏 커버링 착시로 규정했습니다. 매출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영업 손실률이 70% 이상이고 부채 상황과 희석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생존은 인정하지만 성장의 증거는 아직 없다는 해석입니다. 투자자 심리도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9월 급등 당시에는 기관 순매수가 60% 이상으로 늘며 개인 중심의 흐름이 바뀌었지만 10월 이후엔 다시 단기 트레이딩 비중이 커졌습니다. 워런트 이슈가 부각되면서 중장기 투자자보다 단기 수급 플레이가 중심이 된 거죠. 이건 시장이 여전히 기대보다는 방향 확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같은 수소 섹터 내에서도 기업 간의 평가 온도차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블룸에너지나 발라드 파워는 플러그 파워보다 매출 성장률은 낮지만 현금 흐름과 부채 구조가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대로 플러그 파워는 기술력은 강하지만 재무 체질이 여전히 불안하죠. 즉 같은 산업 안에서도 비전형 성장주와 현실형 실적주로 나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보는 건 비전이 아니라 체력입니다. 수소 산업 전반이 그런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물론 플러그 파워의 기술적 자산만큼은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전해조 기술 그리고 자체 유통망 인프라는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진입 장벽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은 여전히 적자 중이라도 시장에 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으로 평가하죠. 결국 시장의 평가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가능성은 인정하되 결과는 직접 확인하겠다. 그게 지금 플러그 파워가 받는 가장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다음 5부에서는 바로 이 시장 평가를 바탕으로 밸류에이션과 주요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정말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미래 기대를 선반영하고 있는 건지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평가를 실제 숫자 위에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금의 플러그 파워 정말 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기대가 앞선 구간일까요? 먼저 시가총액부터 보겠습니다. 10월 초 기준 플러그 파워의 시가총액은 약 40억 달러 수준입니다. 주가가 1.5달러에서 4달러 초반까지 급등하면서 단기간에 2배 이상 시총이 불어났죠. 그런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면 이 상승이 단순히 저평가 회복이라고 보기엔 다소 이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시킹알파 기준으로 보면 EV 세일즈 비율은 약 7.0배, 산업 평균인 2.1배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프라이스 세일즈도 TTM 4.87배, 포워드 5.70배로 여전히 매출에 비해 주가가 부담스러운 구간이죠. 즉 아직 싸다고 하기엔 성장보다 기대가 조금 더 크게 반영된 상태입니다. 반면 프라이스 북은 2.13배, 산업 평균 3.2배보다 낮습니다. 자산가치 기준으로는 오히려 평균 이하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는 시각도 갈립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비싸지만 자산 기준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런 지표들이 모두 적자 기업의 상태에서 산출된 수치라는 겁니다. 플러그 파워의 PER, EV, EBITDA, PG 등 이익 기반 지표는 모두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순이익이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지금의 밸류는 이익이 아니라 매출 성장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지속성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회사의 손실 구조를 보면 2024년 영업 손실 약 12억 달러, 2025년 전망도 9억 달러 안팎으로 여전히 깊습니다. 회사는 2026년 손익분기를 목표로 하지만 외부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2027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플러그 파워를 여전히 성장 중인 적자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구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 내 수소 플랜트 완공과 생산 능력 확충이 앞으로 2~3년간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지아, 테네시, 루이지애나의 새 공장에서 하루 약 40톤의 액화 수소를 생산 중인데 가동률이 올라가면 고정비 부담이 줄고 마진율이 개선됩니다. 즉 이익은 아직 없지만 매출 구조가 개선될 여지는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한편 시킹알파의 종합 밸류 평가를 보면 산업 평균보다 낮은 중하위권입니다. 수익성 부문에서는 여전히 적자 구간, 성장성에서는 우수, 밸류에이션에서는 다소 부담이라는 평가가 공존합니다. 요약하자면 플러그 파워는 성장주 프리미엄을 유지한 채 아직 턴어라운드를 입증하지 못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가 단기 기대에 의한 반등인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의 시작인지는 다음 지표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현금 소모 속도와 마진 전환 시점이죠. 이 두 가지가 눈에 띄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3~4달러 구간도 여전히 관망 영역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수소 산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조금 그리고 정책이죠. 플러그 파워 역시 이틀 안에서 수년째 기대와 의심을 함께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 정책적 환경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를 통해 수소 생산 1kg당 최대 3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원금이 아니라 그린 수소 생산 단가를 맞춰주는 장치입니다. 덕분에 플러그 파워는 기존의 산업용 수소 가격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생산 기반의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죠. 실제로 회사는 조지아, 루이지애나, 테네시 등지에서 액화 수소 플랜트를 운영 중입니다. IR 자료에 따르면 이 세 곳에서 하루 40톤 규모의 수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2026년까지 이 생산량을 100톤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순히 연료전지 판매 업체가 아니라 수소 생태계를 직접 구축하는 사업자로 변신을 시도 중인 거죠. 그런데 이 구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회, 또 하나는 정책 리스크입니다.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OBBB 법안을 통과시켜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특히 핵심인 45V 수소 생산 세액 공제가 2032년에서 2027년 말로 5년 단축됐죠. 이는 플러그 파워에게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2028년 이후 착공하는 수소 플랜트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2027년 말까지 착공하는 프로젝트는 여전히 킬로그램당 최대 3달러 세액공제를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플러그 파워는 지금부터 2년 내에 모든 주요 프로젝트를 착공해야 하는 타임 프레셔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플러그 파워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계약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월마트, 홈디포, BMW, PP 같은 기업들과의 공급 계약이 그것이죠. 단순한 납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린 수소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형태입니다. 즉 정책이 줄어도 민간 수요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의 고객 대부분은 수소를 직접 소비하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물류창고의 지게차, 월마트의 유통센터, BMW의 생산라인 등에 들어가는 연료전지가 그 예죠. 이는 단기 수익성은 낮지만 고객 락인 효과가 높은 모델입니다. 한번 구축되면 수년간 안정적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익 구조의 기반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플러그 파워는 단순한 수소 스토리주가 아니라 정책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간 단계의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책이 꺼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민간 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중 하나죠.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 존재합니다. 수소 생산, 운송, 저장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워런트 유도 자금을 확보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피합니다. 즉 산업적 구조는 좋아지고 있지만 재무적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한편 최근 글로벌 흐름을 보면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기차 등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수소는 기저 전력이 아닌 보조 전력 역할을 맡습니다. 즉 에너지 안정화의 버퍼 역할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플러그 파워의 기술과 인프라는 향후 AI 인프라 전력망에서도 보조축으로 편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플러그 파워는 정책에 기대고 있지만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산업 전체가 에너지 전환기에 있는 만큼 수소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시간은 길지만 방향 자체는 여전히 명확합니다. 제 생각엔 지금의 시장은 의심 속에서 구조가 만들어지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눈앞의 척자보다 구조적 전환을 얼마나 일찍 완성하느냐가 진짜 승부처가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플러그 파워는 늘 논란 속에 살아남는 기업입니다. 실적은 여전히 적자, 밸류는 부담스럽고 정책 의존도도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죠. 그런데도 시장은 이 회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구조가 이미 깔려있는 기업이라서 그렇다 생각됩니다. 플러그 파워는 단순히 꿈을 파는 수소주가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월마트, BMW 등 실제 고객이 존재하고 수소 생산, 운송, 저장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 구조도 어느 정도 완성됐습니다. 문제는 이익이 나느냐가 아니라 그 구조가 언제 흑자로 전환되느냐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잡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들을 0과 1로 구분하는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보면 작은 보조 포지션, 즉 전체 포트폴리오 자산 옆에서 성장 베타를 주는 하나의 작은 축입니다. 이 산업이 열릴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험 포지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기업은 불확실성 그 자체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의심할 때 주가는 항상 떨어져 있죠. 물론 보조금이나 워런트, 단기 수급 같은 요인들이 주가를 흔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플랜트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느냐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 AI 전력 수요,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가 부족해질수록 보조 에너지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수소는 그 틈을 메우는 버퍼 역할을 하고 있고 플러그 파워는 그 체인을 가장 빠르게 구축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한 스토리주가 아니라 전력 구조의 한 축을 선점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는가를 묻는 이야기죠. 단기 급등 이후 조정 구간에서 다시 기회를 노리는 건 늘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를 완전히 배제하진 않습니다. 정책이 꺼져도 남을 기업, 그리고 적자 속에서도 구조가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플러그 파워는 누가 먼저 이익이 나는 산업으로 인정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만약 다음 실적에서 마진 개선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할 겁니다. 의심이 두터웠던 만큼 반응도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수소 산업 전체는 아직 불완전하지만 플러그 파워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 구조를 쌓아가는 중이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 이 기업은 여전히 기회를 남긴 채 달려가는 진행형 기업입니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면 관망보단 관찰, 그리고 지켜보되 있지 않는 게 지금 시점의 가장 현실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플러그 파워,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아직 이르다고 보시나요? 이제 다음 실적 발표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한 번 더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